혼다 중심의 닛산과의 합병이 이루어지기로 했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큰 타격 없겠다. 매출이 30조엔 이상, 영업이익이 3조엔 이상을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넘버 3다. 꿈과 희망이 굉장히 가득 찬 그런, 이거는 닛산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제로 내연 관계를 맺어준 거 아니냐. 2030년도까지 전기차를 15종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3종의 전고체 배터리 전용 모델을 내놓고요. 배터리 팩당 가격을 킬로와트시당 65달러에 만들겠다. 그것도 전고체를. 일본에도 종토방이 있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왜 하필 닛산? 압권 시작합니다. 요즘에 그 자동차와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일단 공식적으로 합병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23일에 네? 이제 결국에는 혼다 중심의 닛산과의 합병이 이루어지기로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닛산, 혼다, 미쓰비시 각 CEO들이 지금 나와서 사진을 좀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합병에 대한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네. MOU 자료 내용인데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미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과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26년 8월까지 이제 기주사를 설립을 해서 도쿄 증시에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하기는 하는데 네. 뭐 지금 두 개의 회사가 합쳐서 하나의 회사가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지주사를 세우는 거죠. 지주사를 세우고 그 밑에 닛산 브랜드, 네. 혼다 브랜드 이렇게 지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현대차 그룹이 이제 현대차 그룹 밑에 현대차와 기아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신설되는 지주회사의 사장은 혼다가 지명을 합니다. 이제 사회이사와 사내이사 모두 이제 혼다가 과반 이상을 좀 지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혼다가 닛산을 인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회사가 합치면은 뭐 일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미베 사장이 말하는 걸로는 지금 매출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30조엔 이상,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3조엔 이상을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넘버 3다. 이게 꿈과 희망이 굉장히 가득 찬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큰 타격 없겠다. 그래요? 큰 타격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안 좋아요. 닛산, 혼다 올해 안 좋습니다. 올해 안 좋고, 이거 이따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두 회사가 조금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가 1+1이 2가 아니라 1.5가 나올까 말까?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다면서요? 요즘에 폭스콘이 약간 닛산에 눈독 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혼다와 닛산이 합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분석 기사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공장을 짓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투자금이 1,200억밖에 안 돼서 약간 좀 놀랐어요. 전기차 공장 한자 짓는데 보통 1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1,200억이면 10분의 1로 뭐 파이널 라인을 까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샤프 얼마 전에 보도하셨잖아요. 샤프가 사실 폭스콘의 자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샤프가 얼마 전에 이제 LDK라고 하는 전기차를 내놓을 거면서 그게 이제 폭스콘과 함께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진도 이것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MIH라고 하는 플랫폼 모양이 이런 거고요. 지금 폭스콘이 전기차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애플 아이폰 다음으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다들 전기차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크는 걸 보면서 대만도 이거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폭스콘이 굉장히 지금 전향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샤프에서 만들려고 했다는 그 LDK라고 하는 차량인데, 그냥 보면은 뭐 벤이에요, 벤. 스타리아 같은 느낌이고요. 사실 지금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을 공개를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생산 능력, 개발 능력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지금 업체들이랑 같이 협력을 하고는 있지만 자동차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폭스콘이 그러면 왜 닛산을 사려고 했냐? 닛산이 그래도 전기차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요? 1940년대부터 전기차를 개발을 했고요. 1940년대요? 네, 그때부터 전기차에 대해서 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60년, 70년 넘으면서 양산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개발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프, 닛산 리프가 이제 세계 최초의 전기차 상용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산차 중에 가장 먼저 전기차를 냈던 게 그 닛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력, 그리고 이제 닛산이 또 글로벌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든 다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판매망이 좋다는 거죠.
그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르노가 보유하고 있던 네. 닛산 지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혼다랑 닛산이 지금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네. 작년엔 어땠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글로벌 2위가 된다니까. 작년은 3위. 글로벌 3위가 된다. 네. 그러면 작년은 어땠고 올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작년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좀 많이 준비했는데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닛산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한 344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다 같은 경우는 410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네. 이게 지금 뭐 자료마다 다른데 어디는 지금 395만 대, 398만 대, 닛산은 뭐 340만 대, 337만 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닛산과 혼다 IR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이걸 봤을 때는 결국엔 둘이 합치면 한 750만 대 정도 될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보면은 닛산이 작년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4.1% 판매량이 늘었고요.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에는 11.4%나 늘었습니다. 오, 네. 혼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좀 힘을 못 쓰니까 네. 글로벌리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 시장에서 엄청 잘 팔려요. 이게 CR-V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그 시빅 하이브리드 그리고 어코드 하이브리드 이 차량들이 미국 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중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는 차종이 꼽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타 하이브리드와 함께 혼다 하이브리드가 미국 내에서는 거의 뭐 원픽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일본 내수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기 때문에 두 회사가 괜찮게 이렇게 작년 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합치면 750만 대라고 했는데 올해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 상반기라고 지금 해서 4월, 9월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많이들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일본 회사들은 대부분 3월 결산입니다. 이거 이제 IR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4월부터 9월까지 판매량을 6개월간 보시면은 혼다입니다. 혼다는 지금 8%가 줄었어요. 네. 닛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 정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사가 올해는 판매 실적이 조금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게 판매도 판매인데 생산량을 한번 봤을 때 이거는 닛산 글로벌 판매를 보시면은 뭐 거의 똔똔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닛산은 그래도 1.6%든 0%든 비슷비슷한데 혼다가 작년에 잘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 힘들어요. 올해 일단은 한번 보시면 혼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 정도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판매량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1월부터 11월까지 생산량입니다. 네. 전년 동기에 비했을 때 9.9% 감소했어요. 10% 줄는 상황입니다.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생산량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가 없는 게 재고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매량 주는 거에 맞춰서 지금 생산량도 줄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프로덕션인 메인 리전을 한번 보셨을 때 북미도 이렇게 지금 북미 나쁘지 않은데 아시아가 지금 있잖아요. 아시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면은 네.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기차가 아니면 안 팔린다고 보면 돼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사야 되잖아요. 네.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게 내연기관 차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우선적으로 번호판을 줬어요. 네. 근데 이 정책도 조만간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약하잖아요, 혼다가. 네. 그리고 이제 혼다와 중국이 같이 만든 합작사들이 전기차를 거의 안 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줄었고 생산량이 이렇게 지금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 차이나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65%.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발로 많이 힘들어진 게 우리나라 현대차 힘들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혼다도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말 자동차 시장이 너무 특이한 게 브랜드가 거의 한 12개인가 13개인가 있죠. 되게 브랜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있습니다. 10몇 개 있죠. 브랜드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 분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일본 차를 사는 경향들이 있어서 일본은 어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혼다 괜찮아요. 닛산은 안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일본 자동차 판매협회 쪽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내수 판매량입니다. 토요타가 지금 126만 대, 네. 다이하츠가 67만 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하츠가 자회사죠. 네, 토요타 자회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2등이 혼다예요. 혼다가 지금 62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원래 그 다음에 닛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3대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닛산이 스즈키 밑에 있습니다. 닛산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러면은 닛산은 탈만한 차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 별로 안 좋아요. 네. 예전에 보면은 닛산이 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2였어요. 넘버 2. 그러다가 이제 혼다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어렵게 다시 막 넘버 2로 올라가긴 했는데 니산이 정말 안 좋다라는 게 2000년대에 아시겠지만 르노한테 힘을 받아서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R&D가 잘 못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 20년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미쓰비시도 그 아까 연합에 있었는데 미쓰비시도 판매량이 아주 소소합니다. 13만 대입니다. 13만 대. 거의 1년 다 채웠는데 13만 대면 적네요. 우리나라 그랜저가 1년에 한 차종이 12만 대 팔리거든요. 어느 정도로 지금 안 좋은지 아시겠죠? 네. 내수에서도 그럼 별로 안 좋다라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글로벌 3위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지금 5등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한 340만 대 정도가 닛산, 그리고 혼다가 395만 대 여긴 집계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게 합치면은 현대차의 730만 대를 넘는다. 이 말이거든요. 네. 작년에 브랜드별 기준, 이거는 메이커별 기준이고요. 네. 이건 이제 브랜드별로 봤을 때는 현대가 작년에 한 400만 대 정도, 그리고 이제 혼다가 여기 보면 한 385만 대라고 지금 여기는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닛산이고 그 다음이 기아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와 혼다 닛산이 쫙 붙어 있는 상황이고 네. 이대로 갔을 때는 내년에는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전기차 순위도 한번 보시면은 현대 기아가 압도적입니다. 누적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테슬라 부럽습니다. 와, 180만 대. 네. 현대가 8등으로 24만 대, 기아가 17만 2천 대로 이제 10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회사가 합쳐서 과연 어떤 전기차 부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네.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혼다가 올해 CES 때 이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제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보시면은 이게 제로 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컨셉카인데 이런 형태의 우리가 전기차 승용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허브라고 하는 차량인데 이거는 MPV. 이제 뭐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밴 형태의 차량을 만들겠다. 또 이거는 상용차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양산 모델이 이제 좀 있으면 열리는 CES에서 양산은 아니지만 양산형으로 넘어가는 컨셉카를 이번에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다가 그래도 닛산보다는 빠르게 시작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닛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1월 달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에 11월 28일인가 9일에 열었거든요. 합병 이야기가 나오기 2주 전에 연 거예요. 약간 냄새가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서 이거 자료를 쫙 한번 훑어보다가 지금 얘네가 2030년도까지 전기차를 15종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2종이에요. 그러면은 매년 한 3대씩 내놔야 돼요. 그러네요. 과연 가능할지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작년에 파일럿 라인을 깔았고 그리고 이제 2028년도에 우리가 양산 모델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보면은 SDI라든지 토요타가 올해 이제 파일럿 라인을 깔아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도 최근에 보니까 뭐 전고체 라인을 깔았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그냥 파일럿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대결은 다들 28년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SDI가 지금 27년, 28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토요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이 닛산이 지금까지 말이 없다가 28년도 때 이걸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3종의 전고체 배터리 전용 모델을 내놓고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거는 배터리 팩당 가격을 킬로와트 시당 65달러에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지금 우리들이 많이 달고 있는 NCM 배터리, NCM 배터리로 봤을 때 킬로와트 시당 지금 팩으로 봤을 때 생산 가격이 약 한 130에서 150달러 정도 듭니다. 절반 가격이네요?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싸다고 하는 LFP가 NCM이 한 70%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80에서 한 1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닛산은 LFP보다 싸게 만들 겁니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그것도 전고체를. 전고체를? 네. 전고체를. 2028년에 4년 남았거든요. 네. 이제 3년 남았거든요, 사실상. 이걸 보고 지금 제가 전문가분들 몇 분이랑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닛산이 무슨 말이도 못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언에 가까운 이게 비전 선포도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로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전고체는 비싸요. 굉장히 비쌀 거예요. NCM보다도 훨씬 비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달성하려면은 획기적인 물질이라든지 획기적인 기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데 닛산이 전고체 관련해서 획기적인 기술이 있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다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차 전용 모델 15종 만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솔리드 그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용 모델 3종 만들어야 되죠. 전고체 배터리를 이렇게 싸게 만들어야 되죠. R&D 비용 20조 든대요. 아, 20조요? 네. 아, 닛산 돈 좀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판매 실적 보세요. 줄고 있죠? 네. 지금 글로벌 봤을 때도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돈줄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얘네가 20조 투자를 하려면은 뭐 진짜 옛날 무슨 개도국이 차관 떼서 이렇게 돈 빌려 오는 것처럼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닛산과 혼다의 합병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여기서 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까 네. 좀 봤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1개 모델 전기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캐스퍼 여기 저희 써 있지만 경제형 EV 여기에는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LFP 배터리와 미드니켈 배터리들이 들어갈 거고요. 대중 전기차 대형 소형 여기 현대차 브랜드예요. 여기는 이제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가 같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럭셔리 전기차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그 하이니켈 배터리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여기에도 하이니켈과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그래도 지금 기존의 계획을 안 줄였습니다. 네. 2030년도까지 전기차 200만 대 판매를 하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조금은 세그먼트를 세분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각 분야에 맞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캐스퍼 EV 같은 그런 모델에는 좀 저렴하게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아의 EV3 같은 차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현대는 아직까지 없지만 뭐 코나 일렉트릭만한 그런 전용 모델이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네. 거기서 이제 좀 수익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좀 차별화를 둘 예정이고 무엇보다 이제 아이오닉 9이 올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차들에서는 이제 보통은 비싼 차 팔아서 많이 남기잖아요. 현대차가 전기차에서는 아직까지 그 전략이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히려 시장 주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놓고 오히려 훨씬 좋게 만들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도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기아는 이제 160만 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 모델이 15종으로 지금 늘어나는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봤을 때 혼다 닛산은 전혀 뭐 상관을 안 해도 될 정도고요. 사실은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덤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전고체 배터리 있잖아요. 우리도 SDI 거 쓰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는 크게 많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당분간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하이브리드 이쪽에서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타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타격이 아니에요. 새로운 타격이 아니죠. 새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새롭게 생겨나서 이제 둘이 합쳐가지고 우리의 하이브리드 시장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혼다는 세계 2위의 하이브리드 차 업체입니다. 그러면 둘이 합쳐서 우리가 덤벼서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줄 거냐?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줄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기아가 내년부터 이제 2.5 하이브리드 새로 나오거든요. 이게 미국 시장 타깃용이에요. 국내에서는 1.0 하이브리드 인기가 더 많아요.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데 이제 2.5 하이브리드는 미국에서 주력입니다. 토요타도 다 2.5예요. 혼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노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현대 입장에서는 조금은 배기량이 높고 연비도 좋으면서 힘도 센 하이브리드를 이제 내놓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혼다가 조금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EREV 같은 거 얘네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도 많이 GM이랑 같이 연합을 하면서 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GM이랑 혼다도 지금 같이 손잡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중심축에는 GM과 혼다 사이에는 LG가 있어요. LG 없이는 이게 연합이 이룰 수가 없는데 GM이 LG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얼티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얼티엄 공장 하나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얼티엄이라는 브랜드를 안 쓰기로 했고 점점 이제 SDI 배터리와 이제 LF 배터리 쪽으로 좀 더 라인업을 확장을 하면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LG로부터 뭔가 이제 독립을 가려고 하는데 GM과 혼다 사이에 있던 LG가 빠지게 되면은 혼다는 이제 혼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혼다가 닛산이랑 같이 힘을 합치겠죠. 근데 이제 닛산이 예전엔 전기차 선두자였지 지금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요즘 전기차는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SDV라고 하는 그런 이제 커넥티드 카와 뭔가 좀 컴퓨터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같은 느낌도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다
닛산 둘 다 SDV 기능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아직까지도 공개된 게 없고, 네. 자율주행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혼다가 닛산보다 앞서가요. 아시겠지만 이제 혼다가 세계 최초의 뭐 레벨 3 양산차를 만들었었다. 네. 뭐 만들었다가 바로 이제 다시 회수를 했지만 어쨌든 도로에 잠깐 굴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혼다가 그래도 조금 기술력이 높은데 혼다가 닛산과 합쳐서 도대체 무슨 이익을 얻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익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일본에도 종토방이 있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혼다 주주들이. 네. 왜 하필 닛산이냐?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거는 닛산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결국에는 강제로 내연 관계를 맺어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했을 때 만들어질 시너지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쪽으로 생각이 조금 더 많이 전환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합치기도 하고 인수되기도 하고 뭐 쪼개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혼다와 닛산이 합병한다. 많은 전문가들과 류종훈 기자가 얘기를 해봤지만 현대차에는 크게 위협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